큐어의 눈으로 세상의 다양한 이슈를 읽어봅니다. 뉴스 읽어주는 퀴어! 큐어들을 위한 시사 프로그램 뉴스 읽어주는 퀴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같이 돌아왔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동성 커플도 이제는 서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오! 입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또 되게 놀랍네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포즈라는 드라마 있어요. HIV, 에이즈로 인해서 많은 성소수자들이 죽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연고자가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시신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사에서도 연고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혈연을 중심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주변에 지인들이 있거나 친한 친구들이 있어도 나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래서 제가 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람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4가지가 있죠. 바로 생, 로, 병, 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죽음. 오늘은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장례와 관련된 법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 연고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연고자가 아까 말씀해주신 혈연, 배우자, 자녀, 부모, 손녀와 손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자매 형제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고요. 이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연고로 처리가 되어서 공영장을 지금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사실은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산다라는 게 본인이 물론 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가족들하고 연을 끊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 근데 죽어서까지도 이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뭐 아무리 옆에서 지탱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는 가족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진짜 너무 혈연 중심적인 이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걸 찾아보면서 좀 무시무시했던 게 심지어 생전에 제가 제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공증을 해놓거나 유언장에 남겨놔도 그게 인정이 안 됐었대요. 진짜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률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시신이나 유고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있었대요. 문제는 법률에는 규정해놓고 실제로 그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시신이나 유고를 관리하는 자인데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주목을 해온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요.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부터는 장사 업무 안내에 시신이나 유고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좀 정해서 넣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지속해서 동거하면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그리고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족이었던 사람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함께 살지 않았던 연인이나 친구도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요.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 SNS 페이지에 실제로 동성 커플인데 서로의 장례를 치러지지를 못해서 그 방법을 찾다가 이 법인으로 문의를 해서 이제부터는 바뀌어서 여러분도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준 사례가 게시가 되었다고 해요. 참 너무 다행인 일인 거 너무 다행이죠. 같습니다. 나의 혈연 가족하고 내가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지금 내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지고 뭐 되게 어렵게 연락을 했는데 나는 은하선 별로 이렇게 장례 치러주고 싶지 않다. 그럼 정말 되게 처참하게 무연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래도 뭐 필근님이라도 아니에요? 나 죽으면 모른 척 할 거야? 네,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질문이 되지? 갑자기 내가 갑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끊긴 네. 상황에서 아무 친구들이 없고 아. 내가 지금 애인도 없고 막 없어. 그럼 내가 필근님 말고 어디에 기대요? 그럼 제가 장례 화끈하게 네, 치러줘야죠. 화끈하게 치러주셔야죠. 네. 아무튼 이렇게 다 주변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래야지 이게 삶이지. 죽었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연결도 안 돼 있는데 무연고자 땅땅 해버리면 가는 길이 너무 외롭잖아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에서도 사실혼 관계이신 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영장 치르는데 가서 쓸쓸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특히나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커밍아웃을 했는데 나 너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말로 끊어지거나 아니면 막 집에서 탈동성애 이런 거 시키려고 해가지고 뛰어나오거나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 사례잖아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들하고 끊어진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는가? 어떤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내 장례를 누군가가 치러주나? 누가 올까? 누가 왔으면 좋겠지? 어디서 했으면 좋겠지?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저는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더 이런 장례나 죽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절차를 얘기할 때 혈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주는 한계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언제나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은하선님께서는 실제로 파트너분하고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법의 해석이 바뀐 게 좀 남다르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저희는 물론 지금은 나름 양쪽 집에 커밍아웃도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영원히 같이 포에버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갑자기 버림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그분이 막 10살 어린 귀여운 꼬마 부치랑 막 이렇게 막 잘 되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몰라요. 부모님이 먼저 가고 그럼 우리 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둘이 서로의 만약에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물론 제가 먼저 꼭 갈 거예요. 난 내가 꼭 먼저 갔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서로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까지 한국에서 동성결혼 법제화가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어떤 가족이 부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런 생각들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막 포즈 그 드라마 보면서 막 저렇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신도 안 주고 그래서 장례도 못 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너무 보면서 막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남일 같지 않고. 정말. 포즈 꼭 보세요. 큐플래닛은 광고나 협찬을 거부하고 사랑해요 넷플릭스. 남일 또 같지가 벌어야지. 않았는데 그래 벌어야 돼. 아무튼 남일 같지가 않았는데 그게 이렇게 됐다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내 장례를 나답게 정말 치러줄 수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내 장례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럴 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사실 제가 유언장에다가 행사기획 누구누구가 잘하니까 장례식 좀 치러달라고 해주세요라고 유언장에 적어놔도 안 해줄 수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된다.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은하선님 혹시 뭐 개인적으로 나의 장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려봤거나 아니면 내 장례식에서 이것만은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거. 일단은 저도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비건식으로 차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들 재미없게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탑 이런 거 입고 가도 돼요. 핫팬츠에다. 꼭 이렇게 나보다 오래 살라고 그래 꼭. 제가 먼저 죽으면 그렇게 입고 오세요. 괜찮아요. 장례 꽃도 좀 예쁜 꽃이었으면 좋겠고 꼭 커다란 화환 같은 건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건 너무 환경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 장례식을 한다면은 예식장에서 할 거예요. 살아서 못 들어갔으면 죽어서 들어가겠다. 막 머리 막 쏘는 거 막 안에 국화 넣어가지고 막 쏘고 다니고 막 DJ 불러가지고 막 뿡뿡뿡뿡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 전재산을 털어가지고 거액의 추모 영상, 저 얼음 조각상도 하나 해주세요. 괜찮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넷플릭스 많이 보니까 좀 외국 드라마 보면은 집이 넓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집에서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시신을 양도해서 집으로 다시 가져갔다 돌아오는 게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도 법으로 정해놨는데 네, 전 예전에 죽음 연습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죽음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본인이 원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 집으로 가도록 하면은 일종의 죽음을 방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병원에서 끝까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있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죽는다는 것이나 어디서 죽을지나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내 장례를 할지나 이런 것들은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나 해봤어요. 이런 것들도 너무나 힘든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았어도 그 사람들이 나의 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무연고자가 되는 일만큼은 적어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를 접하신 소감 한마디. 우리는 죽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죽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좀 싫어요. 막 괜히 성소실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안 죽고 영원히 불멸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간 우린 다 죽으니까 네. 가급적 서로 많이 사랑하면서 다 열심히 살자고요. 오늘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다들 나의 장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퀴어롭게 세상을 바라본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도 저희가 가져온 뉴스와 함께 퀴어로운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뉴스 읽어주는 키워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소재가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죠. 구글 폼에 들어가서 소재를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처럼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퀴어로운 뉴스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손 안 들고 계시네.